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5년 2.12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그때부터 30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선거를 관심 있게 들여다본 정자랄 이광용입니다. 길게 혼자 소개를 좀 하시나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인사드릴게요. 네, KBS 24시간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저번 국민의당 경선 같이 볼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바른정당이 원내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원내 5당. 원내 5당 중에 정의당은 이미 뽑혀 있으니까 4당 예. 가운데 가장 예. 그쵸. 5당 경쟁을 가운데. 하고 있는 4당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오늘 발표를 하는데, 우리 24시 여신 김가영 아나운서, 지난주 수요일에 네. 정말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국민의당 경선 토론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선과 관련된 레이스의 방송은 처음 참여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어땠어요? 처음에 했을 예, 때 국민의당. 그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후에 또 저희 KBS 24시 아나운서 김지민 아나운서랑 같이 이제 이광용 씨가 하시는 거를 자유한국당 금요일이었죠. 그때 봤는데 굉장히 좀 차이가 나게 많이 김지민 아나운서를 칭찬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랬나요? 네, 굉장히 저는 좀 차별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딱 마이크 방송 끝나고 마이크 떼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다 잊어요. 맞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근데 참여를 하면서 예. 그때 막 캡처도 하고 예. 좀 제가 A형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예. 정알못으로 다시 나오기는 예. 했지만 네. 지난주 월요일에 사실 바른정당의 두 후보자가 KBS에 왔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 남경필 후보 두 후보자가 토론 앞서서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 어떤 마음으로 이 대통령 선거 바른정당 후보자 경선에 나섰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네. 그때 남경필 지사 인터뷰 하시는 거. 그 남경필 후보 인터뷰에서 네네. 제가 흠뻑 빠졌죠. 사교육 폐지. 맞습니다. 예, 사교육 폐지. 막 안아주시고 예, 깜짝 그랬나요? 놀랐어요. 네. 예. 하여튼 그 사교육 폐지 혹해가지고 제가. 네네. 예. 그리고 두 후보자가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게 이 징병제 관련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모병제냐 아니면 부병제냐. 네네. 예, 계속해서 군인 우리 병사들을 의무 복무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직업군인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로 충돌을 했었고, 또 이 보수 단일화 문제, 이 연대를 문제로 할 것인가 안 할 상당히 것인가. 충돌하는 문제고요.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두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또 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제 대립이 됐었는데, 오늘 이 두 후보가 경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잠시 후에 바른정당 후보자가 발표되는데요. 네. 바른정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국민정책평가단 맞습니다. 번역별로 투표를 네. 했죠. 네 번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 후보가 59.8% 거의 60%에 육박한 그런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네, 호남권, 영남권, 네. 충청권, 수도권 4개 권역의 이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이게 100% 가운데 40%가 반영됩니다. 김가영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승민 후보가 전체 2,689명의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가운데 1,607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59.8%, 네. 남경필 후보가 1,082표, 40.2%를 득표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와 또 이 당원, 대의원 선거 결과도 함께 반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론조사는 지난 25일, 26일에 이렇게 조사가 됐었고요. 또 일반 당원 선거인단 대상 온라인 투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사가 끝이 나서 오늘 그 결과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일반 당원 선거인단 이 투표 결과, 투표율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반 당원 5만 명 가까운 일반 당원이 선거인단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이게 온라인 투표거든요. 그렇죠.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신 분이 15,971분. 5만 명 중에. 예, 그래서 32.56%의 투표율을 보였다. 예. 되게 저조하네요. 사실 바른정당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이 투표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른정당을 지지하시는, 바른정당이 잘 되길 바라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이 투표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바른정당
후보자 발표가 잠시 후에 있는데요. 네. 일반 당원 선거인단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진행했던 그 결과와 오늘 현장에 참여한 3,000명의 권리당원 이 투표를 합산을 해서 여론조사와 함께 이제 다 합산을 한 결과가 잠시 후에 발표가 됩니다. 몇 시에 발표가 되죠? 일단 시간은 네. 정확한 시간을 제가 어떻게 분초까지 알겠습니까? 예, 분초까지 알아야 정자를 5시를 전후해서 네?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거는 그 예측을 그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아무리 정자를 하나라도 더 배워가고 싶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아니 지난번부터 지민 씨한테는 잘 야구 얘기했다고 막 핀잔 주고 말이야. 샌디에고에서 네.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얘기했다고 버럭하고 말이야.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바른정당이 네. 경선을 하는 후보자의 그 선출 과정, 레이스를 하는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맞습니다. 후보자를 선출하잖아요. 네네. 차례차례 각 당의 후보자가 선출됩니다. 그쵸. 어느 당이 며칠에 후보자를 결정하는지. 네. 먼저 3월 31일에 자유한국당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어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4월 4일 국민의당 후보가 마지막으로 선출이 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1차에 결선 투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국민의당은 4월 4일 다음 주 화요일에 후보자가 확정이 되는데요. 뭐 지금 초반 분위기를 봤을 때 결선 투표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다음 주 후반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좀 앞서고 많이 6대 4 정도로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머지 이 조사가 어떻게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왔잖아요. 예, 거의 뭐 2대1 가까운 그런 싸움으로 60%대 40%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앞섰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그리고 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른정당이 오늘 후보자를 선출을 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미 확정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른정당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두 후보께 말씀드렸던 뜨지 못하고 있다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필요하다. 예, 이게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카드,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국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당 지지율 자체도 정의당과 비슷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속 답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레이스의 모든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요 후보들, 또 안철수 후보,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또 김진태 후보의 이런 설전, 여기에 바른정당이 완전 묻혀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쁘긴 하지만 조금의 막말과 그런 막말러의 느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런 그 선거전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후보들마다 왜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상대의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막 핥히고 공격하고 그리고 또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쓰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승부를 걸어보려는 그런 유혹은 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대선 그리고 뭐 총선, 지방선거 이런 선거에서 늘 그런 네거티브 공세가 있어 왔고 또 실제로 꽤 잘 먹힙니다. 근데 바른정당은 사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좀 자극적인 게 기억에 남는 게. 근데 사실은 그게 옳은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는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개그 너무 좋습니다. 고급지죠. 그러면 정당 이름 바꿔야 할까요? 뭘로 바꿔야 되나요? 그런 정당?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바른정당 지금 옷 색깔 옷 입고 와서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대결 잠시 후에 바른정당의 후보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최종 주자가 확정이 되는데요. 다른 당의 상황을 잠시 또 짚어드리면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호남 지역 예, 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네. 예, 아까 김가영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일단 뭐 문재인 후보가 60.2%, 맞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20%, 이재명 후보가 19.4%. 이게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으면 대세론을 입증하는 것이고 과반을 넘지 못하면 흔들린다. 네. 이 기준점이 50% 이상, 사실 막 55% 정도가 기준점으로 다들 생각하는 네네. 수치였는데 60%를 넘겼기 넘으면서.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네. 선두를 계속 지켜나갈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전에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네.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당도. 예. 토요일, 일요일에 전남 지역, 그리고 네.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 있었죠. 그렇죠. 오늘은 또 부산 경남에서 네. 그렇죠. 부산 경남에서 부산에서 지금 TV 토론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토론을 하고 또 왔고요. 각 권역별로 네. 경선을 통해서 그래도 신기한 게 국민의당에서도 또 안철수 후보가 60% 그렇습니다. 60% 네, 이상이죠. 됐다고, 예, 이상을. 전남, 광주 전남 권역은 60.69%, 예. 그리고 전라북도는 72.63%.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레이스를 선두에서 네네.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처음에 이 후보 선출 과정, 그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후보 그렇죠. 진영 간 완전. 언제 뽑을 것이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100% 현장 투표 80%, 그리고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20% 합산해서 후보를 완전 뽑는데 국민의당 지금 선전하고. 여러 정당 가운데 가장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곳이 네네. 국민의당입니다. 네네.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심상정 후보가 이미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로 확정이 된 정의당까지 네. 이 5개 원내 정당들이 이제 5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이라는 가슴이 막 뛰어요. 중요한 자리를 예.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될 텐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도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사실은 이 오늘- 5당의 후보가 다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냐,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포기할 충분히 있거든요. 것이냐. 예. 그리고 또 바른정당이 오늘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모두 다른 정당에서도 이제 선출이 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반전을 좀 만들어 갈 수 변수가 있을지, 있을 것이냐. 예, 예. 변수가 있을 것인지.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바른정당 후보로 그냥 독자적인 레이스를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느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고민을 하겠죠. 또 후보 후보가 단일화, 확정이 되더라도 네, 어떤 후보가 그렇죠. 되더라도 근데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면 결국은 합종연횡, 예, 어떤 후보 단일화랄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거고요. 지금도 물밑에서는 아마 계속 그런 얘기들이 오갈 겁니다. 예. 보수 진영인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원래 한 배를 탔던 식구였는데 네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탄핵 관련해서 국면 이제 바른정당이 완전히 다른 색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 되면서 네. 의원들이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는 게 바른정당의 끊임없는 고민이 될 테고요. 그리고 왼쪽 진영으로 평가받는 정의당, 그리고 뭐 좀 그보다는 오른쪽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왼쪽 진영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뭐 가운데 쪽으로 평가받는 국민의당, 그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바른정당, 제일 우측에 자리한 자유한국당까지 이게 각 정파별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 어디서 어느 쪽으로 또 이게 이합 집산이 일어날지, 네, 대선 국면에서 뭐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질지 그런 네. 부분도 사실은 5월 9일까지 맞죠. 40여일 남은 이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이런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말이 예. 사실 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됐던 예. 대통령 선거 16대죠. 16대. 이명박 대통령이 17대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이기 때문에 16대 네.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직전에 노무현 후보와 당시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하면서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예.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물론 뭐 후보 단일화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대통령이 될 때 그 DJP 연합이라는 김대중 후보가 보수와 손을 잡으면서 결국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네네.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독자적인 레이스도 이제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는 후보들도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지만 결국은
조금 힘이 약한 후보들끼리 연합을 해서 힘이 강한 후보를 쓰러뜨리는 그런 결과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 네. 대통령 선거에서도 분명히 그런 움직임은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오늘 바른정당 후보자가 선출이 되는 게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깔끔한 정리. 오늘도 놀랍네요. 그냥 일단은 현장에 후보가 발표되는 상황을 저희가 네네.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김가영 씨가 아까 언제 발표가 될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발표가 좀 나왔으면 왜죠?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후보 지금, 발표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있는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그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 남경필 후보, 각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바른정당의 지금 책임 권리당원들 3,000명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 모여서 이미 모든 투표 절차는 마쳤어요. 이제 발표만 하면 됩니다. 발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이광용 아나운서님 잘생겼다고 김혜수 씨께서 얘기하시면서 김가영 아나운서님 더 강해지셔서 좋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잠시만요. 현장 상황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김무성 김무성 전 새누리당 전 대표죠.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연설을 시작으로 아마 후보자 선출 결과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하시죠. 소리가 왜 안 들어가 있어? 이거? 이 현장 정병도 전 대표님 안 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당에서부터 방송의 지금 이기까지 애써 수고해주신 정병도 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살펴본 고등학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도 정대표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괜찮았죠? 이렇게 우리는 어렵지만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어려웠지만은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우리는 바른정당 후보자 선출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현장 상황을 잠시 함께 하셨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지금은 정병국 전 대표가 현장에 모인 책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바른정당에 모여있는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5월에 있을 대선도 중요하지만 3년 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한 번 국회의원의 임기를 이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 또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의 한켠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모여있는 바른정당 의원들도 당장에 어떤 후보가 뽑히느냐 이 문제와 함께 마음 한켠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한 번의 선수를 쌓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장 분위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저 경기 보러 몇 번 갔었거든요. 스포츠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경기 보러 몇 번 갔었는데 사실은 관중석까지 사람들이 좀 꽉 차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좋을 텐데 일단 3,000명 정도의 당원들이 플로어와 지금 관중석 일부에 앉아 있는 바른정당의 후보자 선출 대회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 순서대로 19대 대선에 나설 각 당의 후보자들이 차례차례 확정됩니다. 오늘 바른정당 현재까지의 이 레이스 상황을 말씀드리면 유승민 후보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60%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40% 정도. 네. 각 권역별로 유승민 후보가 사전 전승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분위기가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당원 오늘 권리 당원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또 남경필 의원 입장에서는 또 드라마틱한 어떤 역전을 노리는 네,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고요. 근데 네. 제가 의미심장하게 본 게 이 부분이에요. 남경필 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잖아요. 네. 현직 경기도지사인데 수도권 국민정책평가단 투표가 그래서 남경필 지사에게는 뭔가 반전의 계기가 됐어야만 했는데 그 수도권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도 1355명의 이 투표자 가운데 유승민 후보가 777표, 777. 777. 남경필 후보가 578표. 그러니까 200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경기도지사로서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음에도 이 국민정책평가단 이 득표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확실하게 뭐 우위를 선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반전을 노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바른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KBS 디지털 뉴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몇 분이나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아주 많은 분이 댓글을 읽기 일단 2분 이상이면 많은 겁니다. 2분 이상이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소박합니다. 남경필 지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남경필 지사의 승리 가능성은 현재까지 남경필 지사가 얻고 있는 현실적인 득표율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40%의 승리 확률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60%의 승리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반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전의 결과. 왜냐하면 국민정책평가단의 이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고요. 그리고 이미 완료된 여론조사가 30%. 그리고 일반 당원 투표와 오늘 권리당원 투표 결과 합산된 게 30%이기 때문에 지금 절반 이하에서 유승민 후보가 6대4로 앞섰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와 당원 대상 투표에서 남경필 지사가 역전을 충분히 노릴 수는 있죠. 근데 흐름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결과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민의당 호남 지역 경선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대세라는 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바른정당 후보자 선출대회 지금 바른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한마디씩 다 하고 있어요. 김무성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병국 전 대표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위원장이었죠. 김성태 의원까지 지금 올라가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김가영 씨 생각에. 두 분이 참 글쎄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다른 마음이요? 어떤 이게 사실 1등은 좀 혹시나 2등이 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또 2등은 쫓아가야 한다는 그런 촉박함, 간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드네요. 앞서가는 사람보다 쫓아가는 사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김가영 씨 말처럼 앞서가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맞습니다. 그 혹시나 하는이 또 2등에게는 혹시나 내가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 수 있고. 그래서 또 2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정표 이런 것들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다 치러놓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마음이 아닐까.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
지금 그 결과 발표가 곧 이루어질 모양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자 선출대회가 열리는 이곳 올림픽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과연 교섭단체 4당 가운데 첫 대선 후보자는 누가 될지 지금 발표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이목이 이곳 올림픽홀로 쏠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모두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 1번 유승민 후보 총 36,593표. 기호 2번 남경필 후보 총 21,620. 기호 1번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종우 위원장께서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로 유승민 후보가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바른정당의 기호 1번 유승민 후보 이제 바른정당의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19대 대통령에 도전할 우리의 당당한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유승민과 함께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네, 바른정당의 첫 번째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원에 따라 당원 대표자 회의에 강길구 의장님을 모시고 공식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의장님 단상 위로 나오셨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예, 아직 당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강길 부장님. 예, 바른정당의 당헌 제13조 5항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유승민 후보를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큰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의 건이 2개월 대상을 선언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경쟁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결국 유승민 후보가 됐습니다. 네. 총 득표수가 발표됐는데요. 네. 유승민 후보가 36,573표, 네. 남경필 후보가 21,620표. 이 득표율 면에서도 네. 예, 두 차이가 후보가 많이 나네요. 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득표율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62.8%, 남경필 후보가 37.2%를 득표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정책평가단의 이 투표 결과와 네.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네. 결국은 이 레이스를 주도한 후보가 대세 후보가 계속해서 마무리까지 비슷한 기세로 이어간다는 것을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가 경쟁한 바른정당 이 대선 후보 경선 네. 레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유승민 후보는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제부터.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도도 또 지금 전체적인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도 앞서는 후보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죠. 예선보다 몇십 배는 어려운 본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첫 발걸음, 이 후보 수락 연설부터
상당히 묵직하고 무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경필 지사 비록 패하긴 했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공약들 내세웠거든요. 예. 또 이광용 씨도 모병제 그리고 사교육 폐지. 예, 사실은 어떤 후보가 내세운 정책이 그 후보가 각 정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본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좋은 정책이 있다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분들이 그런 정책을 자기 정책으로 끌어안아서 또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후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경쟁에서 이긴 후보가 있고 진 후보가 있는데 승부의 세계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이 다 웃는 저 모습은 참 좋네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되게 2파전으로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토론 면에서도 굉장히 격돌하면서도 또 같이 이렇게 바른정당의 그런 모습으로 같이 가는. 사실 제 주변에 그 정잘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각 당 후보자 경선 토론을 이제 보면서 바른정당 두 후보자의 경선 토론이 상당히 밀도 있고 수준이 높았다 그런 평가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게 확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본선에서 다른 당 후보들과 함께 또 토론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저희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유승민 후보 또 다른 당 후보들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또 같은 당의 경쟁자가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과 또 어떤 토론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제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가 된 유승민 후보의 수락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당원 정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유승민 오늘 이 순간부터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용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운을 받아 5월 9일 기필코 감동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세력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저 유승민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처한 안팎의 절대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경필 동지, 지난 몇 달 동안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남경필 동지의 열정과 투혼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을 담아 위로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남경필 동지와 바른 정치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김무성 고문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후배 당협위원장님들, 이제 치열한 경선은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당을 시작하던 지난 겨울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보수혁명, 정치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립시다. 존경하는 이종우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당 사무처의 당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 유승민 사력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2달 전 이 자리에 모여서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보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번영시킨 것은 보수입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노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반만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보수입니다. 그런 보수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보수 전체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일부 세력 때문에 보수 전체가 매도당해서도 안 되고 매도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만들어 온 보수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저 유승민이 이 땅의 보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모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결하고 강철 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전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제대로 된 정치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꼭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저 자신에게 물어왔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7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오늘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 저의 정치적 소명을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안보도 공동체도 절대 위기입니다. 사방이 위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는 정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라는 믿음으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경제 전문가로서 또 안보 전문가로서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한 것을 이 나라를 위해 쓰이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저 유승민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압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 위기를 해결을 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3대 시한폭탄인 부실기업 가계부채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의 뇌관을 제거하겠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킨 다음 강력한 구조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경제 정의가 살아있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에게 자유를 주되
공정한 경쟁의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선을 넘는 재벌들은 엄격히 다루겠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스스로 혁신을 통해 세계적 대기업이 되어야 하며 골목 상권, 중소기업, 자영업자, 창업 벤처에 대한 불공정한 횡포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 벤처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시장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여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 등 주변국을 설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껴안고 멸망의 길을 재촉할 것이냐, 평화적인 생존과 상생의 길로 갈 거냐를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드는 최단 시간 내에 배치를 완료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외교로 풀겠습니다. 다시는 중국이 우리의 군사 주권에 대해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는 긴밀히 협력하되 역사와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존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쟁의 양상은 게임 체인지라고 할 만큼 새로운 국방력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비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의 영토를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거부적 방위력을 가진 강군을 만드는 국방개혁을 원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공공선이라는 헌법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철학에 투철한 정부를 수립하여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의 기회가 없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일자리가 없어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없도록,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절망하는 국민이 없도록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야당과 소통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는 협치를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 시절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역설하고 이를 실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 의원들과 수시로 격의 없이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협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불신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채 뽑아내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되 이들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은 용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당장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일체의 불법 자금을 거부하는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소중한 기회인 동시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큰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면 또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뽑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안보관, 대북관이 매우 위험하고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보육 등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학과 정책의 빈곤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 능력이 없으니 문 후보가 외치는 것은 오로지 적폐청산, 정권 교체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5년간 끝없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문제 많고 불안한 문재인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보수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싸워서 이길 강한 후보는 저 유승민입니다. 저 유승민이 문재인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의감과 도덕성을 갖춘 대통령,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할 능력 있는 대통령,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대통령,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진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창업하고 싶은 나라,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대통령, 저 유승민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고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과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유승민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 유승민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보신 대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당내 경선 치른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당이 바로 바른정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 결과를 다시 한번 김광영 씨가 정리해 주시죠. 네, 총 득표수 58,218표 중에서 유승민 후보가 36,593표로 62.9%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가 21,625표로 37.1%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아쉽게도 자리를 유승민 후보에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패자가 함께 웃으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승자가 위로를 건네고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바른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후보자 선출대회 현장을 지켰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 모두 발표되기 전에 이 김무성 고문을 선대위원장으로 네. 임명하겠다 그런 발표도 했고요. 일단 남은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긴 했지만 네. 실제로 후보자 등록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완주할지에 대한 것도 아직 100%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자유한국당, 범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이 바른정당이 스탠스가 조금 애매한 것이 국민의당과의 중도진영 단일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앞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40여일 남은 이 대통령 선거 이 레이스가 어떻게 될지 이제 출발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심상정 후보에 게임이죠. 이어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처음 선출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다른 당 후보 선출은 또 언제 되죠? 네. 곧 다가오고 자유한국당이 있죠. 금요일에 후보 맞습니다. 선출하고요. 결선 네. 투표에 가지 않는다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4월 3일 그리고 네. 국민의당은 4월 4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5월 9일로 가는 시기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각 당 후보자가 이제 차례차례 결정이 되면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KBS 디지털 뉴스 이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 함께하는 방송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출 방송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자랄 이광용, 정알 못 김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